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입니다. 오늘은 제3권의 제3장의 마지막 소주제예요. 제목은요,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다입니다. 제3장의 마지막 주제죠. 3장의 주제는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다룬 트랜서핑에 대한 각종 개념들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 나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다루는 것이 3권이잖아요. 트랜서핑 1권부터 우리는 진행했던 강독이 3권에 이르렀고요. 3권 중에서도 이제 3장, 그래서 3장의 마지막 주제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다라는 말, 이 문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신 구독자분들도 있었어요.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트랜서핑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내용은요, 어떤 특정한 새로운 개념을 더 추가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을 다 아우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메시지는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트랜스어퍼로서의 어떤 출정식이랄까? 또는 격려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권부터 지금까지 쭉 트랜스서핑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해왔고, 또 인식을 해왔고, 그래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도를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시도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직접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들만의 현실을 가능태 공간에서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인생 트랙이 이동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이제 그 여정을 가야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트랜스어퍼의 출정식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또 이 소주제를 다시 읽어보신다면 전반적으로 트랜서핑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 네, 여기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자, 이제 사과 밑에서 사과야 떨어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기는커녕 하늘로 떨어져. 하늘로 사과가 올라간다도 아니고 하늘로 사과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늘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누구 입장에서요?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물리적 법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의식 안에서는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라는 말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마치 트랜서핑을 대할 때의 우리의 태도와도 같다는 것이죠.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는 말을 대할 때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곧 트랜서핑 원리를 우리가 접했을 때의 우리의 반응과 태도와 유사하다. 어떤 태도였습니까? 말도 안 돼, 이거는. 그거는 마법 같은 일이야. 꿈 같은 일이지. 저거는 환상이야, 환상. 저거는 환상. 저거는 소설이야, 소설. 판타지 소설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기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 그리고 그 당연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 있었죠. 네, 몇 번의 이 인류사회에 큰 전환을 가져오는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로 찾아보면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스마트폰 혁명이 있었죠. 스마트폰이 지나서 이제 어떤 혁명이 옵니까? 이제 AI를 위시한, 가상현실을 위시한 메타버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메타버스.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큰 인류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올 혁신의 신호로서 지금 흘러 들어온 상태죠. 이미 진행 중인 혁신의 물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상상이나 했습니까? 실시간으로 상상할 수 없었죠. 인터넷망이라는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드론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현실이 됐죠. 여러분들이 2021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1980년대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소설가로 치부당할지도 모릅니다. 뭐 미래에 그래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 뭐 우리가 우주 여행할 수 있겠지. 한 100년, 200년, 300년 후에나 그런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갈수록 기술 문명은 급진적으로 발달을 했고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점점점 빠른 곡선을 가파르게 곡선을 그리면서 눈부신 기술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목도하고 있죠. 지금 이러한 변화.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고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서핑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종의 다세계 이론, 다중우주 개념과 또 유사한 그러한 개념으로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전부가 아니다. 이 현실은 거대한 이중거울의 구조로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현실, 에너지적인 차원의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보체,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그러한 가능태 공간에서의 특정 섹터가 현실로 구현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물리적 현실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선택하고 끌어오고 창조할 수 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현실을 좌우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이 마법 같은 도구라는 이 내용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치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과거에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의 문명 발달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때의 지금과 같은 현실을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린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겁니다.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는 말을 믿으라는 거냐? 이런 느낌의 태도로 이야기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트랜서핑 개념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여러분의 사과는 여러분의 하늘로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트랜서핑이 여러분의 현실을 가져올 것이다.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라? 억지로 믿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만 그것을 억지로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억지로 믿는 것을 오히려 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신념. 자,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트랜서핑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사실상 거짓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트랜서핑을 쭉 섭렵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막 적용을 하려고 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뭐냐?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바딤도 그랬듯이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트랜서핑 원리를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오면 구독하시라고 그랬죠? 심지어 이 채널도 느낌이 오면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네. 저에게 이런 질문 자주 옵니다. 선생님,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이런 질문 많이 옵니다. 그럴 때 항상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해서 되는 만큼만 하시고요. 해서 되면 하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트랜서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트랜서핑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근데 요거는 좀 해볼만 할 것 같다? 그럼 그거 하세요. 근데 더 하다가 멈칫한다? 그럼 멈추세요.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란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때 거기에서 거짓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트랜서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억지로 여기에 뭐 가입시켜서 무슨 트랜서핑 당을 만들고 트랜서핑 교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철저히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의 의도가 움직이시면 하십시오. 안 움직이시면 하지 마십시오.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오지 마십시오. 안 들어도 됩니다.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트랜서핑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 뭐 누구한테 뭐 전도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고 다만 본 사람은 봤다고 말하고 간 사람은 갔다고 말하고 그럴 뿐인 거예요. 이게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특히 마음 공부 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심리학이 아니라 마음 공부, 소위 마음 공부, 영성 수련한다는 분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거짓 믿음에 많이 때가 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돼서 여러분들의 태도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태도를 여러분들이 저버리지 않는 한 1권부터 3권까지 여러분들이 섭렵해온 개념들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이 잘못된 방식이 작동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서핑을 적용하려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출정식의 마당에 이 조언이 정말 중요한 조언이에요. 거짓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트랜서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이걸로 이루어가지고 뭐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나도 역시 이렇게 한번 믿어볼까? 그거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네. 항상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직감 느낌에서 깊은 곳의 느낌에서 이것이 묵직하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억지로 여러분들의 의심을 내리누르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 뭐예요? 교리수호입니다. 교리수호. 교리수호가 종교에서 교리수호고요. 이런 곳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에 자신의 경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상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상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책으로 상담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지식 이론에 내담자를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 믿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짓 믿음 이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맹신 또는 광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맹신은 뭐예요? 목적을 몰라.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해. 예,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좋다니까 해.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 광신은 뭐예요? 그냥 이 안에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폐쇄적이 돼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 이 안에 자기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거나 경계를 하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 이 맹신 광신 이게 뭐예요? 이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의 특징이죠. 그룹을 만들고 여기에 다 가입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지지받는 맛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대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트랜서핑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펜듈럼 취급하지 마세요. 예, 사람이 펜듈럼이 아니라 펜듈럼은 그 사람하고 무관하게 내 관념 안에도 끼어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 믿음 같은 거죠. 중요성,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트랜서핑 그런 거 아닙니다. 트랜서핑은 네,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꺼내 드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죠. 알려줄 수는 있죠. 주장하지 마세요. 예, 싸우지도 마세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책
사줄 수 있죠. 추천할 수 있죠. 안 읽어요? 내버려 두세요. 억지로 못 읽습니다. 이 책. 억지로 못 읽어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 책은 이 책을 직접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읽고 계시는 분들은 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때가 된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트랜서핑에 확신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잖아요. 트랜서핑은 진리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그림자로서 상당히 정교하고 확고한 어떤 법칙을 제시하고 있다. 네. 항상 진리라는 거는 가까이 있고 단순한 게 특징이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트랜서핑도 상당히 명쾌하고 단순한 이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접해 있긴 해요. 그러나 진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막 목숨 걸 정도로 그렇게 논쟁을 하고 싸우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고 가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그런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당을 지으려고 그래.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약간 성향이 그런 게 있거든요. 무리를 지으려고 그래. 당을 지으려고 그래. 자기의 지지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 심지어 자기 꼬봉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휘두르려고 그래. 그 힘을. 이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이 가치를 존중한다고 하잖아요. 따로따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무리 지어가지고 그냥 단체 합숙하고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 네. 따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고 이때 같이 하는 게 진정한 여러분들 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막 좋다고 이렇게 뛰어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요, 금방 또 튀어나가요. 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적셔지는 방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결국 따로 또 거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1년 넘게 제가 이 영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서서히 눈에 들어오고 또 연락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결국 트랜서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결국은 걸러지는 겁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거짓 믿음을 갖지 마시고요. 거짓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올라오는데 이걸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얘기고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의심이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심 자체를 그냥 눌러버리려고 믿는 거. 이것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트랜서핑을 받아들이지 마시라. 이렇게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를 해요. 물론 자신은 강요라고 안 하겠죠. 근데 그게 마치 뭐랑 같냐면 그 피라미드 다단계 업체 있죠? 불법 피라미드 업체.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태도가. 자신도 의심이 올라오는데 그걸 누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오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상쇄가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완전 펜듈럼에 휘둘리게 됩니다. 트랜서핑 하려다가 펜듈럼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분히 잉여 포텐셜을 일으킵니다. 의심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상태죠. 이거를 누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잉여 포텐셜이 발생하죠. 잉여 포텐셜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복원하려는 힘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풍선의 압력을 복원하려는 힘. 부메랑이 날라옵니다. 결국은 역풍을 맞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일.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자꾸 더 안 돼.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방식으로 트랜서핑을 받아들이지 마시라. 펜듈럼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랑 같냐면 이 트랜서핑을 통해서 내 인생 팔자 좀 펴봐야겠다 했는데 또 꼬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로를 벗어났더니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꼴이죠. 그래서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스스로 이런 잘못된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친 기대감, 흥분, 추종, 결국엔 실망과 좌절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눈이 멀게 되는 믿음입니다. 눈이 멀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침착해야 돼요. 차분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이완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사용할 때, 에너지 툴을 사용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비를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아주 좋아요. 예, 그런 얘기 하죠. 예, 어떤 도구를 가지고. 거기에 전 그렇게 뭐 흥분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도 전 놀라지 않아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는다니까요. 뭐 불치병을 고쳤어요? 안 놀래요,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의 강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강물을 통과해야 돼요. 시간의 강을 통과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 열매가 나와줘야 돼요. 열매가.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시간을 통과한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엄청나게, 뭐 대단히 이게 어땠어요, 저땠어요 하는데, 시간 흐르고 보면 또 딴 데가 있어요. 네. 문제가 끝난 게 아니야. 근원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간적인 효과였단 말이죠. 순간적인 효과, 일시적인 효과. 일시적인 효과는요, 펜듈럼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에너지 장을 조종함으로써도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기적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흥분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적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트랜서핑은 그런 얕은 기적을 바라고 얕은 기적의 일희일비하는 마음으로는요, 이 진정한 트랜서핑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역에 계신 분들은 태도를 달리 하셔야 돼요, 태도를.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서 나오려면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솔직해지셔야 돼. 솔직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걸 얘기해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왜 자꾸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입니까? 내가 아니면 아닌 거라고요. 내가 아직 안 됐으면 아직 안 된 거고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나면 화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내 감정에 솔직하고 정직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믿음, 거짓 믿음에 휩싸이지 않게 되고요. 그럴 때 진정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가져와라.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트랜서핑이 이루어지는 비결. 이건 뭐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이건 뭐랑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 매일 아침마다 너는 나의 자녀인 걸 내가 믿는다. 부모님은 정말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분명하다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알죠, 그냥. 그냥 안다는 건 심지어 뭐냐면은 이 직감에 의해서 확신이 올라오는 건데요. 머리로 아직은 분석이 안 돼. 아직은 이해가 덜 됐어.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겠어. 근데 그냥 알아. 왜, 혈육이 만났을 때 그냥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피가 같이 통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트랜서핑이 통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되는 건 어떤 식의 알미냐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는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 너는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는 안 흔들려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흔들린다고요. 왜? 그냥 알아버렸어. 그냥 알아버렸다고요. 이게 맞거든. 되거든. 통하거든. 이 이치가 맞거든. 그냥 알아, 나는. 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거기랑 싸울 마음이 없어. 왜?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나는 그냥 알거든. 근데 너는 그냥 모르는 거거든. 막 믿으려고 했어요? 그럼 좀 안타까워. 왜?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왜 그럴까? 그냥 알게 되는 건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넘으셔야 돼, 이제 이 간격을. 근데 이걸 넘으려고 여러분들이 더 억지로 믿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조금씩 시도해봐라. 선택해봐라. 자꾸 해봐라. 그리고 꾸준히 해라. 꾸준히. 그럴 때 어느 순간 쌓인 경험들이 그냥 아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돼요. 어느 순간 이거구나. 조금씩 아하 하던 경험이 나중에 맞구나 하는 게 큰 통찰이 일어난다고요, 나중에. 그러면 그때 그게 바로 그냥 아는 거예요. 이 그냥 아는 수준으로 가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 뭐예요? 지속하라, 꾸준히. 그리고 실패도 성공에 포함시켜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씩 해라. 즐기는 방식으로. 심각해지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부작용도 없고. 근데 이건 부작용이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원망하고 자책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 당 지은 사람들끼리 무리 지은 사람 무리를 지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돈 아니면 남녀 문제로 문제가 생긴다고요. 특히 이 뭐 마음 공부한다고 하시면서도 그 안에 뚜껑 열어보면 얼마나 더러운 그런 게 많습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는 수준으로 가셔야 된다. 그냥 아는 수준으로. 이 알은 굉장히 명료한 알입니다. 예. 그래서 확고해요. 억지로 확고하려고 애쓰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고해요. 예. 그래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진짜 확고히 아는 사람들은 싸우질 않아요. 근데 얕게 아는 사람들은 이 교리수호하는 거죠. 얕은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이거 허물어지면은 자기가 허물어질 것 같거든. 그리고 진짜로 공격받으면 허물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그래야 내 마음이 지켜지니까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 트랜스서핑을 그냥 알게 된 사람들은 싸우질 않아요. 설득하지도 않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사실을. 네. 사실은 뭐예요?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인식하는 거예요. 트랜스서핑 원리를 인식이 확장되는 거 플러스 체험이 쌓여가는 거예요. 인식이 확장되고 체험이 확장되면서 이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아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깊은 곳에서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한 기분이 아니에요. 이 거짓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불편해, 불안해, 의심이 들어. 근데 이 그냥 알매 수준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까. 예, 할 만큼 해. 예, 무리하지도 않아. 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트랜스어퍼 출정식에. 잠깐 쉬었다 올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대안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드릴게요. 어떻게 트랜스서핑을 받아들일 것이냐. 첫 번째, 믿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두 번째, 트랜스서핑을 스스로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라. 네. 타인에게도 억지로 주장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 네. 세 번째, 중요성을 높이지 않으려고도 애쓰지 말아라. 중요성을 낮추려고 싸우지 말아라. 자기 자신과. 네. 이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중요성 낮추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낮추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인정하고 허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표현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해서 그거를 꾹꾹 누르려고 하는 방식으로 중요성을 없애려고 하니까 중요성을 없애는 그 행위에 중요성이 들어가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하면 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즐기는 방식으로 하셔라. 이 원칙을 이것이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조금씩 해나가시면 무리가 안 되고 부작용도 없어요.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무리하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만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책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영상도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적용도 계속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다시 책으로 돌아오고 그럼 뭐예요? 책을 다시 돌아왔을 때 체험한 걸 가지고 책을 보면은 더 이해가 돼요. 실패 체험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인식이 넓어지면 또 그게 체험으로 넘어갑니다. 체험이 또 확대돼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게 또 발견돼요.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식이라는 것은 서서히 확장되다가 전환이 되는 거지 한 방에 처음부터 한 방이 아니에요. 예. 뭐든지 천천히 이루어지다가 전환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흘러가는 걸 지켜보시란 말이에요. 흘러가는 걸.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나 한번 보자. 지켜보자. 그 흐름을 자꾸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그 흐름 중에는 때로는 상황이 더 안 좋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흐름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상황에서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실제로 펜듈럼에 다시 휘둘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에너지 명현 반응인 경우가 있거든요. 펜듈럼의 잔재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명현 반응이거나 펜듈럼의 잔재가 털려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잘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지 거기에서 뭐 헤어나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나 질문해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거예요. 질문을 바꿔라. 트랜서핑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공을 택할까 실패를 택할까를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위치를 갖고 있으란 뜻이죠. 될까 안 될까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의심과 함께 싸우지 말고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트랜서핑 할까 말까 그거 선택해라. 안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면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면, 인생을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사는 분들이라면 트랜서핑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생을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트랜서핑을 받아들일 때도 이렇게 의존적 관계나 아니면 지나친 중요성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또는 거울 제조공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자신의 운명을 점쳐줄 도구로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자신의 선택권 없이 받아들이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바꿔라. 나는 성공을 택할까 실패를 택할까? 난 성공하고 싶어 실패하고 싶어? 나 성공할까 실패할까? 내 선택이다. 결정해라.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매트릭스 영화처럼 결정해라. 이 선택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로 저는 마무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트랜스퍼로서의 출정식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닌 선택.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만 할 수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의 여러분들의 버전이 존재하고요. 여러분이 선택만 할 수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젊은이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선택할 힘이 있다면 젊은이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방향을 트십시오. 그러면 무한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의 연속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길은 무한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의 방법을 따지지 말고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다만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선택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절망하는 거 주저앉으면 그것 역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이 아닌 무수한 가능성의 선택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는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승리하는, 자기 최면하는 그러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은 여러분들의 확고한 인식을 기반으로 갖게 되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짓 믿음을 갖게 되면 거짓 희망, 희망 고문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인식의 확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냥 알게 되는 수준에 이를 때에 여러분들의 그 희망은 진실을 기반으로 딛고 일어난 싹튼 그런 희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인식을 확장하고 인식을 전환하셔서 선택하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몇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158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위험은 문제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서 온다. 그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펜듈럼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와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페이지 15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상황 배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희망만큼이나 중요하다. 당신은 더 이상 꼭두각시 인형도 종이배도 아니다. 이제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안 돼, 펜듈럼. 더 이상 나의 에너지를 주지 않을 거야. 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어떻게 낚아채려고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건 안 통할 거야. 문제의 중요성을 나에게 강요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너로부터 자유롭기를 선택했으니까. 네, 이 문장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펜듈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라요. 15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당신이 저지른 실수는 당신의 훌륭한 자산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눈부신 성공이 기다린다. 성공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실패의 깊은 숲을 거쳐왔다. 그러니 당신이 큰 실수를 저질러 실패를 맛봤다면 기뻐하라.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자신을 꾸짖고 팔자를 한탄하기 시작한다면 실패는 자꾸만 겹쳐서 찾아들 것이다. 네, 실패는 성공의 하나의 과정의 일부로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손실을 입는 상황에서도 유용함을 찾는 것을 연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실패를 성공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결국엔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눈앞에 있는 실패에 여러분들의 온 존재가 흔들려서 좌절하고 절망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포함한 실패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160페이지의 문장 읽고 마칠게요.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하다. 행동을 시작하라. 그러면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희망이 제 역할을 다하면 당신은 선택의 자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원하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도한다. 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원하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도한다. 그렇죠? 이 의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과가 여러분들의 하늘로 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을 머리로만 익히지 마시고 몸으로 익히셔야 합니다. 행동하시고 실천하시고 적용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점검하시고 또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인식을 확장해 나가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소소한 것들부터 트랜서핑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이해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트랜서핑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것과도 같아서 아무리 척박한 길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끝까지 쥐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 4장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